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이에요. 약자 보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권리가 없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은 가려고 해.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갱신 거절 의사가 있으면 말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 안 하면 가는 거야. 좀 반복하고 있지만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렇게 주택임대차 법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너네들이 임대인도 그렇고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아무 말이 없어. 그럼 가는 거야. 그러면서 가되 어떻게? 이 조건은 너네들 저기 계약 조건이 있었지? 그거 그대로 갈 거야. 그리고 다만 기간은 별도로 2년으로 할 거야. 2년. 고정이야. 근데 요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요 민법에서 전세권이나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특이한 거죠. 정해줘요. 법이. 기간까지. 존속 기간까지. 그게 뭐 주임법이 몇 년? 2년. 근데 여기 전세권이나 여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든지 약정하지 않는 것으로 봐요. 그리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정하지 않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이 전세권 계약이라는 게 최단 1년에서 최장 10년이라는 게 특히 이제 건물 관련이긴 한데 이거 중요하죠. 이렇게 돼 있어서 기본에 그거 깔고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차 같은 경우도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이에요. 일반법으로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법으로, 특별법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특별법 우선인데 이 우선되는 특별법에서는 2년 이렇게 고정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 같은 경우는 1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튼 법이 명령한 대로 아무 말 없다 보니까 갱신이 됐어요. 갱신이 됐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라도 이렇게 해지하고 싶어 계약을. 그러면 이제 임대인 쪽이든 임차인 쪽이든 의사 통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통고는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면 소멸은 어떻게 되느냐? 소멸은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그 한쪽만 3개월 이렇게 돼 있죠. 요 특징입니다. 특징. 예. 여기 보면 여기 이 소멸 해지가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임대인, 임차인, 빌려주는 쪽, 빌리는 쪽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을 다룰 때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이제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임대차 그 보호법 이전에 일반법으로서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통과한 이후에 6개월, 그다음에 임차인이 통고했다면 통과한 이후에 1개월이면 소멸이 돼버려요. 이게 임대차 일반법으로서 임대차에서 그 소멸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보호법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보호법으로 넘어오면요. 이 법정갱신 이후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린 쪽밖에 안 돼요. 약자 보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만 그만 살게요, 나갈게요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통고가 되면 3개월 후에 소멸 해지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인데 상가 임대차 보호 역시 3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임대인 쪽에서는 그 통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우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죠. 그래서 보호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 약자에게 그 불리한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갱신은 일단 법은 가려고 하는데 딴 생각이 있으면 미리 해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요. 통지 관련 규정이 없어요. 여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빌린 사람 너도 나갈 거면 두 달 전까지는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법은 명령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요. 말하라는 게 없어요. 어, 어. 나갈 거면 말하라.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인데 임차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이 나갈 거면 언제까지 얘기해 이게 없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갈 거면 언제까지 말해야 돼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갈 거면 말해야 돼. 규정이 없어요. 언제라도 나가도 돼. 말 안 해도 돼. 말 안 해도 언제든지 너 나갈 수 있어. 만료되기 전이라면. 그러니까 2개월 전이고 이런 규정 없어. 그러니까 만료되기 전 언제라도 얘기하면 그냥 나가면 돼. 굿바이 하고 나가면 돼. 나 미리 알려달라고. 법인 보호법이 너 그런 것까지 너한테 의무 주어지지 않을게. 그냥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유명 학원의 유명 강사도 틀린 잘못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에 누가 더 보호를 강하게 받는 겁니까? 어떤 그 분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있으니까 더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지금 나갈 거면 말해라 하는 것은 의무를 주어주는 거잖아요. 말해야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돼.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임대인이 별 말이 없으면, 통지가 없었으면 가는 거야. 빌린 쪽 괜찮아. 아무 때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변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 맞추기도 건물 옮겨 타는 상가 옮겨 타는 그것도 타이밍이 굉장히 민감하고 들쑥날쑥 그렇습니다. 맞추기가 주택만큼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에 대한 그 통지 의무는 그냥 없는 걸로 할게. 그래야 보호가 되겠지. 진정으로. 그래서 말 안 해도 돼. 그냥 만료 전에 아무 때나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료 전까지 아무 말을 나가지도 않으면 그냥 법정 갱신 가는 거야. 대신 한번 볼게. 임대인 빌려준 쪽에서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볼게. 없었어? 오케이. 가는 거야. 이렇게. 거꾸로 너 말 한마디도 없었어. 입 닫고 있었어. 그런데 하루 전에 나가겠다 해. 나가도 좋아. 이런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만료 하루 전에 조용히 있다가 나가겠다는 거야. 너 2개월 전까지 그 말 했어야지. 이제 와서 나가겠다 그러면 못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누가 더 강하게 받는 거예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더 강하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 거꾸로 설명하는 학원 강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또 설명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발언이에요. 오해를 따라가지 마시고 제대로 이해하셔야 이 법정갱신의 시험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요. 자, 법정갱신은요. 일단 아무 말 없으면 법은 가는 걸로 볼 거야. 네, 이렇게. 다만 이의가 있으면 내 생각, 이 법과 달리 뭔가 생각이 있으면 말해. 주임법은 빌려준 쪽은 6개월에서 6월에서 2월 사이. 그 다음에 빌린 쪽은 2월 전까지는 얘기해야 돼. 상가 임대차는 어떻게 됐어요? 빌려준 쪽. 너는 1개월, 6월에서 1월 사이. 그러니까 이 상가 임대차법 1개월 전까지, 아주 직전까지 1개월 전까지 바짝 와서 얘기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서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더 강하게 보호받는 거예요. 주임법은 어떻게 됐어요? 너 2개월 전까지는 미리 말을 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이 법 근본 취지에 맞추어 살려내야 돼요. 이게 살아나지 않으면 이해가 된 듯 안 된 듯 아주 영원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중요한 것을 거의 청기누설식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감동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없어요. 임차인 관련해서는 법정행위 이 통지 의무가 그래서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의무 없어요. 언제든지 나가도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갱신의 조건은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똑같고 2년, 1년 이렇게. 그다음에 갱신된 다음에 소멸 통고도 누구에게만 주어져 있다? 양쪽 다 임차인에게만 주어져 있다. 요 밑에 이제 그 밑에 부분은 사실 원래 이 계약들이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한에서 이 법정 갱신이 어떻게 이해돼야 되는지. 민법에서는 용익 물건으로 제한 물건 안에 용익 물건이 있고 담보 물건이 있잖아요. 그 용익 물건 안에 가장 근본적인 그 거의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이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닮아 있는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이것과 이 보호법 꼬리를 달고 있는 특별법은 좀 다르다. 그야말로 보호를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단서를 단다. 단서를. 임대하는 쪽, 임차하는 쪽.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하는 쪽에만 조건을 붙이고 임차한 쪽, 빌리는 쪽에는 너는 프리하다. 이렇게 이제 기본을 잡고 있는 거니까 요 점을 꼭 되새김질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이 법적 갱신과 관련해서 좀 프리해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것이 좀 짐이 덜어지면 다른 그 여타의 학습 동산에서 놓을 수가 있어요. 늘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의 학습 순환을 돕는 혀를 찾아서 잠깐 여러분을 만나고 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